제 거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자 알력입니다. 1분 소개하려고 여러 영상들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아직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확정 짓지도 못하게 써서 이 영상까지 오셨을 거예요. 1분 소개를 좀 참신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취업 유튜버의 템플릿을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뭐 내용은 또 뭘 넣어야 되는 건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면접만 4년 동안 15번 탈락하다가 마지막에 탑티어 대기업 2곳에 연속 합격했는데 그때 썼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원리만 이해하시고 그대로 따라 쓰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점 기준표에 대한 이해입니다. 면접이란 게 그냥 대화 나누다가 끌리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채점 시스템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때 어떤 타입의 질문에서 점수 격차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정답이 명확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알고 있어서 대답을 하면 10점 받겠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검색 안 해봤으면 0점 받겠죠. 그런데 자기소개는 어떤가요?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8점 받는데 누구는 좀 잘해서 좀 참신하게 해서 9점, 10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한 1, 2점 차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자기소개 자체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 50초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딱 6문장 나와요. 그러면 첫 줄 소개 문장 그리고 마지막 줄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에서 이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 제외하면 가운데 4문장밖에 없어요. 이 4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자기소개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4문장으로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을 한다고 해서 면접관이 그걸 듣고 4문장을 듣고 와, 이 사람 진짜 쩌는걸? 첫인상 대박이다 이러면서 뽑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면접 승패는 3분 안에 결정이 된다 혹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실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자면 이 사람인에서 나온 설문조사인데 면접 성패는 통상 20분 정도 걸려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 소개를 필살기 던지는 느낌으로 이걸로 내가 합격을 받아내겠다는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도가 낮고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이 질문에서 그래도 득점을 위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더 나아가 탈락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의 1분 자기소개 함께 보시죠.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벤처형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땡땡 업종 벤처 땡땡팀 인턴을 하며 갖춘 역량입니다. 당시 대표님께서는 알아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다소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제 역할은 마케팅 전략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 시장이나 대학을 방문해서 잠재 고객 인터뷰를 하며 시장에 대해 파악했고 결과적으로 판매 타겟과 프로모션 시기를 구체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스스로 정의 내리고 실행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만큼 땡땡 회사 땡땡 직무에서도 스스로 개성과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나요? 일단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이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고 뒤에 경험에 대한 부분도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냥 전 시장에서 대학에서 발품판 얘기고 하단 부분에서도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대단한 직무 이해도를 어필하는 것도 아닌 범용적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알아서 스스로 일 찾아서 하는 사람임을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성 면접에서 면접관의 심리는 의외로 뛰어난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싫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거른다고 하죠. 요즘에 이런 인터넷 컨텐츠들 많잖아요. 땡땡한 사람은 거르세요. 면접관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면접의 그 채용 시스템은 마치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인 양 예컨대 직무 적합성이 뛰어나서 이 직무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직장 생활 해보니 이런 사람이 싫더라. 아, 이런 사람 진짜 극혐이더라. 이런 게 있고, 이런 사람들 걸러버리고 싶네. 이런 부분이 바로 면접에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거티브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부정 측면을 기반으로 뽑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뽑는 포지티브 셀렉션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면접은 무조건 네거티브 셀렉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접관, 즉 직장인이 거르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전에 어필하는 것이 면접 성패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무 관련해서 공통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일을 적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대학에서 해보셨을 텐데 프리라이더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극혐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원들의 목표는 퇴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철밥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책임감이나 주인의식 이런 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분명 더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데 대충 문제 안 생길 정도만, 심지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일을 야근하기 싫다고 그냥 무식하고 퇴근해버리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어필했나요? 나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할 거다. 일 없어도 시키지 않아도 난 찾아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들이 거를만한 요소를 사전에 커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는 게 성공 경험, 성과, 직무 역량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경험적 측면이나 직무 역량적 측면은 이미 면접관이 관련 질문을 충분하게 준비해놨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거보다 인성적인 측면, 사람들이 거를만한 요소를 어필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키워드를 자기주도성이라고 쓰긴 했지만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여러 가지 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 나는 일을 더 할 거다 라고 어필만 하면 됩니다. 예시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끈기나 정신력이 높아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지치지 않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높아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 마치기 전까지는 난 절대 집에 안 간다. 난 퇴근 안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기주도성이 뛰어나서 일 찾아서 한다 라고 해도 되고, 나는 눈치가 빠르고 사회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할 만한 굳은 일을 알아서 내가 맡아서 착착 해 나간다. 그래서 막내로서 굉장히 과거에 일할 때 이쁨을 받았던 편이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반면에 안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게 많더라고.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데이터 분석력.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높아서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량은 조금 별로고 어필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량을 어필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았다면 이 50초 안에 6문장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구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면접 답변은 무조건 2갈씩입니다.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요거를 키워드로 정했고, 2갈씩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라고 이제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이 표현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어떻게 갖추게 되는지,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를 얘기해줬습니다. 원래 타고났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습득한 과정을 얘기해주면 좀 더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역량 태도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갖추게 됐다 라는 표현을 써준 거예요. 일을 하는 상황 예시가 정말 좋아요. 꼭 인턴이 아니라 알바라도 괜찮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굳은 일을 찾아서 했다 라고 하면은 너무 호감이라는 거예요. 얘가 입사해서도 알아서 굳은 일을 찾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음 3줄에서는 그렇게 행동한 예시가 들어갑니다. 상황, 역할, 행동 순서로 써봤고, 이게 정석적인 구조인데 경험을 여러 개 써도 괜찮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뻔하게 마무리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 말한 역량이 어떻게 회사에서 발휘될 것이다. 이 회사, 이 직무에서 이렇게 발휘하겠다를 써주는 건데, 구체화시켜서 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분량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면은 오바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다 혹은 뭐 이렇게 발휘할 거다 키워드를 던져놨기 때문에 면접관이 궁금하면 알아서 꼬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어필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키워드와 그 설득 사례 어떻게 갖추게 됐는지만 어필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 한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결국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뭐 나의 대단한 성과, 뭐 엄청난 참신성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소개는 이 영상 정도로 충분히 되니까 마무리하세요, 요걸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 정답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구독자가 없으니까 이거 보신 소수의 여러분들만 지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팁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 구독자 없을 때 여러분들만 꿀 빠시기 바랍니다.